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과의 첫 수업을 한 후로 점수가 20점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알면 그 뒤부터는 그냥 성적이 오른 채로 쭉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저의 이제 국어에 눈을 띄워주신 분이 계신데 이 배성재 선생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개강하기 전부터 이제 수업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배성재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분당에서 태어나서 분당에서 계속 학교를 졸업을 했었고 분당 대진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저는 이때 분당에 위치한 아라국어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총괄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번에 대치 두각학원에서 어머님들이 아마 대성학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 대성학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기말고사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분당 미래탐구에 이제 분당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윈터에 제가 진행하는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국어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윈터에서 진행을 하게 된 과정의 이름은 텐텐국어인데 사실 그 배성재 아나운서의 텐텐국어를 좀 차용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첫 내신을 들어가기까지 1월부터 10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주 동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필요한 내신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항상 국어 내신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 문법입니다. 즉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분명히 다 배웠던 문법이지만 그 문법을 항상 어려워해서 내신의 등급의 변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대 문법이 중등국어하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10주간의 기본기를 완성하는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신 필수 문학 작품들, 즉 교과서에 실려 있고 분당 지역에서 많이 외부 지문으로 활용이 되는 지문들. 사실 분당 지역이 조금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게 대치에서 유행하던 지문들이 분당 지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수지 지역에도 출강을 하고 있는데 수지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당에서 유행하는 지문들이 수지 지역으로 다시 유행이 넘어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독서 기출 분석이 독서라는 수업이 지금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수업인데 사실 분당에 위치한 저도 전문학원에서 재직을 해봤지만 분당에 위치한 전문학원들은 대부분 독서 지문에 있어서 읽는 법의 설명이 아닌 독서 지문이 이런 내용이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항들은 사실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2번 다시 아이들이 만나지 않을 지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읽는 건지 그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고등학교 1학년 텐텐국어 과정은 학생들이 내신 국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첫 시험과 이번 1학기 시험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학년 과정에 대해서 미리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2학년부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2학년 때부터는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론 말로만 하긴 하지만 대부분 내신을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 2학년 내신은 이따가 제가 1학년 내신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릴 건데 조금 더 수능의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능 문학의 영역별 독해, 즉 수능 문학에서 어떤 사고로 어떤 지문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글들을 어떻게 글을 쓰는지 쓰는 법을 배우고 그 쓰는 법을 바탕으로 읽어나가는 법을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2학년 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제 분당권 기출 문항들을 갖고 와서 제가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자, 고등학교하고 이제 중학교의 차이점이라고 하시면은 일단 중학교 국어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밑줄을 쳐주고 이 표현법은 영탄법이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 영탄법이라는 표현을 외우기만 했다면 그 밑줄이 영탄법이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기출에서는 사용된 표현 기법이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으로 해놓고 선지에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여기 영탄법이 쓰였구나 이렇게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탄법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선지에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아까 뭐 전유희 팀장님께서 되게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국어를 정말 못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국어를 정말 어려워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국어는 개념이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즉 아이들 입장에서 영탄법,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 이게 정의인데 그럼 화자는 뭐고 정서를 어떻게 드러낸다는 거지? 즉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판단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공식화를 시켜줄 겁니다. 즉 영탄법, 화자가 정서를 표출하는 거니까 5가지의 방법이 있다. 뭐 서리법이라든지 이런 판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낙생고등학교가 제 주력 학교였었는데 낙생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이런 지문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공식화시켜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 모든 표현법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식화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이걸 수능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보기 박스를 통해서 비교하는 문항이 나오는데 시험 범위에 지정된 가와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출제되는 것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뭐 계절감이 있는 시어, 영탄적 어조, 즉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학 개념어들을 활용한 선지 구성이 된다는 게 이 분당 국어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학 개념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정리되어 있는 책도 없거니와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공식화시켜주는 작업을 이번 10주 동안 제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순위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문학 개념어 수업을 조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탄탄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외대부고 혹은 북일고 자사고들도 대부분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을 학습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 송순의 면항전가인데 시험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입니다. 딱 보자마자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던 소감이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슴이 답답했다. 시험장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읽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걸 해석을 하고 시험 범위가 아닌 이 작품을 안 그래도 어려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즉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을 활용한 출제가 됩니다. 즉 학생들은 이제 표현법을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문을 해석을 하고 그 지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를 무조건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암기만 하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시에서 주제를 찾는 법, 즉 시적 화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정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체계화된 공식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체화를 거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서술형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 분당 지역도 사실은 학생들의 수준이 워낙 높고 이거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져가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서술형의 특징이 보기의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특히 영덕여고하고 한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부분 점수를 많이 가르는 학교인데 즉 이런 식으로 이음절로 쓴다든지 뭐 문장 표현의 맞춤법을 잘 찍는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의 조건을 만족해서 서술형 답지를 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인데 자, 문법의 경우 중학교 때는 이런 보기 박스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더라도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은 되게 간단한 사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문법의 보기 박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보기 박스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의 출제 방향 자체가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이런 사례들, 새로운 사례, 교과서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등하고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 중등은 암기, 고등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게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이런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식화가 돼 있고 그게 체화가 된 상태에서 내신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텐텐국어에서 어떤 거를 포커스를 맞출 거고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 방식의 차이입니다.
수지 지역하고 분당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A 등급의 비율이 4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제, 즉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이 45% 누구나 다 A였던 이 45%를 고등학교 평가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세분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방식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학 기간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가 되는 반드시 그 공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형 위주였다면은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국어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 방학 기간 동안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적응 능력, 즉 계속 체화시키는 훈련을 할 거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서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과목은 새롭게 적용하는 능력을 그냥 계속 키워가는 그런 과정만 거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1학년하고 2학년의 차이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법 그리고 이제 독서, 화법과 작문, 매체, 문학 모든 영역들이 골고루 학습이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학습입니다. 즉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문의 수가 적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1학기 때는 대부분 학교들이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 한 개의 영역씩만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문학 같은 경우 특히 지문이 길고 적게 들어가 있었다면은 지문이 짧고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지문을 접하면서 그 지문을 해석을 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야말로 새로운 많은 낯선 지문들을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 수능하고도 굉장히 동질하고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사실 학생들이 수능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포기하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조금 수능하고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인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주 동안 제가 수능 국어 그리고 내신 국어의 기본기를 완성시킬 겁니다. 자, 일단 10주 완성에 어떻게 시킬 거냐. 첫 번째, 저는 절대로 국어를 암기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즉 국어를 암기를 해봤자 어차피 학생들은 그게 수능하고 연결선상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거를 다 달달 암기해서 그 당장의 시험은 잘 보지만 이제 다시 수능 수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가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제가 이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개념의 뚱땡이가 아닌 즉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것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학원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학원들은 지문을 설명을 하는 거에 집중을 마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문은 학생들의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지문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지문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그 지문을 장악하는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독서 부분에서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공부량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내신 기간만으로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문법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인데, 그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품사라는 파트가 반드시 선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10주 완성 국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 개념들을 모두 다 다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상대 높임의 등급표인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 저도 처음에 국어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외워라, 즉 이 등급에 대해서 외우기 시켰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등급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걸 예시를 들자면은, 자, 이 상대 높임의 등급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이 비읍시다입니다. 자, 이 비읍시다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이 비읍니다, 비읍니까,
즉 비읍 시오, 비읍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오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표를 외우는 것이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을 나눈 기준은 등급, 즉 2번 높이는 거, 하오체는 1번 높임, 하계체는 1번 낮춤, 헤라체는 2번 낮춤, 즉 이 원리를 먼저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예문을 만듭니다. 자, 비읍시다. 2번 높이는 거에 비해서는 1번밖에 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쾌한 거, 즉 항상 저로 예시를 드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퇴근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날이 나의 마지막 퇴근이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원장님 입장에서는 2번 높여줘야 되는데 1번밖에 안 높여준 거니까 그래서 하오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암기가 아닌 이렇게 암기를 해봤자 어차피 이 내용들이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이 표를 나눈 원리가 무엇이고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 10주 완성의 커리큘럼인데 아무래도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은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물론 몇몇 아닌 학교도 있지만 현대시와 현대소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품사라는 파트가 사실 문법의 제일 뼈대가 되고 1학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1학년 때 만나게 될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 그리고 중세국어, 그리고 문법 요소 모두 다 이 개념을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다지고 지나고 간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적용이 되는 이 단어 파트와 그리고 이 의문 변동 파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1학년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0주차까지 지나고 나면은 이 10주차 이후에는 이제 학교별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별 내신 수업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 했던 수업과 동떨어진 게 아닌 이 수업에 있었던 개념들을 내신에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선택 과목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문법에 따로 수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지문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사실은 그게 수능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별 학습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이 문학이 5대5의 비율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앞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1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2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즉 학생들이 등원을 해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바로 해설을 해주는 그 수업들이 항상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주차 이후에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운영 전략까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는 과제를 데일리 과제를 제공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 양치기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재수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국어입니다. 즉 국어가 정말 양치기가 효율적인 과목이었다면 재수생들이 사실 국어 고민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어를 항상 고민하는 이유는 국어는 습관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체화, 공식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데일리 과제는 그 주에 배웠던 학생들이 학습 상태가 체화될 수 있도록 6일 동안 학원을 오는 날을 제외한 매일매일 꾸준히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주간지를 제공할 거고 항상 제가 주간지를 제공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를 등원하기 전날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과제 검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생이 어플로 제출을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매주 등원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했었던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이 테스트에는 제가 플러스 알파로 클리닉 때 구두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즉 학생 스스로 완벽하게 개념을 적용을 했고 이해를 했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와 테스트 결과는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문자하고 카톡으로 수시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클리닉인데 사실 지금 분당 지역에서도 가장 이 클리닉이 조금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클리닉은 제가 주 1회 의무로 할 겁니다. 근데 다만 클리닉은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본인이 배운 것들을 저한테 정말 잘 이해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와서 내가 이해한 거를 얘기해봐.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못 풀어내는데
제가 처음에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저한테 점검받는 기간이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리닉 기간에는 제가 과제랑 테스트, 질의응답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최대한 소수로 놓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은 인원을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만 제한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인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교가 아니라고 제가 직접 다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카톡으로 제가 24시간 답변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직접 질의응답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피드백 결과들은 제가 다 어머님들한테 카톡이나 그리고 학생들의 항상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들도 항상 어머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직전 보강 수업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 써준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